엄마 앞에서는 아들, 아내 앞에서는 남편, 하지만 누구의 편도 아닌 사람. 결혼하면 가정이 하나 더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두 가정 사이에 홀로 서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말합니다. 내가 결혼하고 변했다고. 아내는 말합니다. 당신은 왜 항상 중간에서 가만히 있냐고. 저는 두 말 모두 틀리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남편들이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 중간에 선 남자의 진짜 속마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준호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 3년차. 아내 지은과는 연애 5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 준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도 기뻐하셨습니다. 착한 애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됐다며 눈물을 흘리셨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진짜 어른이 됐구나. 우리 가족이 하나 더 생긴 거야.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결혼이 단순히 가정 하나를 더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결혼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작은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추석 명절, 준호네 집에서 차례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내 지은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준호의 어머니, 고모, 작은엄마와 함께 부엌에 섰죠.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명절은 우리 집에서 보내면 안 될까?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응? 우리 집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나도 부모님이 계신데. 순간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내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두 가정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준호는 피했습니다. 우리 다음에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지금은 너무 피곤하잖아.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서운해하실 게 뻔했고 아내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 준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어? 엄마가 너 좋아하는 반찬 해놓을게.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갈게요.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지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갔었잖아. 엄마가 보고 싶으시대. 내 부모님은? 우리 결혼하고 한 번도 안 갔는데.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회사 선배 재훈 형을 만났습니다. 재훈 형은 결혼 10년 차 선배였습니다. 술자리에서 준호는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형은 어떻게 하세요? 장모님이랑 어머니 사이에서. 재훈 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도 이제 그 단계구나. 준호야, 나도 처음엔 너처럼 중간에서 가만히 있으려고 했어. 양쪽 다 안 다치게 하고 싶었거든. 그런데요? 그렇게 5년을 버텼더니 양쪽 다 나한테 실망하더라. 아무 편도 안 되는 게 제일 나쁜 선택이었어. 재훈 형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중요한 건 말이야. 내가 새로 만든 가정이 이제 내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게 부모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되는 거야. 하지만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말로 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경계선을 명확히 하되 사랑으로 하는 거야. 준호는 형의 말이 이해는 됐지만 실천하기는 너무 어려워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지은의 아버지가 입원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지은은 당연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준호도 퇴근 후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내일 내 고모 칠순 잔치야. 안 잊었지? 준호는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장인어른이 입원하셔서. 뭐? 그래도 내일은 와야지. 고모가 얼마나 너 보고 싶어 하시는데. 며느리는 병원에 있어도 되니까 너라도 와. 전화를 끊고 준호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피곤한 얼굴로 아버지 병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준호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내일은 정말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장인어른 상태가 안 좋으셔서. 준호야, 내가 정말 변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엄마 말을 들었는데 결혼하더니 완전히 달라졌어.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변한 게 아니라 제가 어른이 된 거예요. 지은이가 지금 제일 힘들 때인데 제가 옆에 있어야죠.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어머니와의 관계는 조금 냉랭해졌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주말에 집에 오라는 말씀도 줄었습니다. 준호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가? 엄마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건 아닐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은이 처음으로 준호를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우리 편이 되어줘서. 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친구분이 준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준호야, 내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아들을 빼앗긴 것 같다고. 준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재훈 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경계선을 명확히 하되 사랑으로 하는 거야.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선을 긋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준호는 혼자 어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지은이 없는 시간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찾아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반찬도 받아오고 집안일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지은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장인어른,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다음 주말에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양쪽에 공평하게 시간을 나누는 것, 그리고 각자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간에 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가장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지은이 임신을 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준호와 지은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기 낳으면 당연히 엄마가 와서 봐줘야지. 그런데 장모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은이 산후조리는 엄마인 내가 당연히 해줘야지. 두 분 모두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준호는 다시 중간에 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의 집에서 양가 부모님이 모두 모였습니다. 산후조리는 엄마가 하는 게 맞아요.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딸 낳은 친정엄마가 하는 거죠. 장모님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준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엄마 두 분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희 부부가 결정할 문제예요. 모두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가 제일 편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산후조리도 잘 될 거예요. 그게 누가 됐든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저희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 방법은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준호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모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양가 부모님과 각각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키워주신 거 절대 잊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지은이의 남편이고 곧 아이의 아버지가 돼요. 제가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해요. 그게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보구나. 내가 컸는데도 계속 내 아들로만 생각했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저는 영원히 엄마 아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어른인 아들이에요. 그날 어머니와 준호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장모님께도 비슷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장모님께 약속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은이를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제 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양가 부모님은 조금씩 준호 부부의 결정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습니다. 산후조리는 지은이 선택대로 장모님이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한 달 뒤에 방문하시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두 분 모두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정답은 없다는 것을, 완벽한 균형도 없다는 것을, 하지만 진심을 다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준호는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 지은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 나도 알아.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앞으로도 실수할 거야. 완벽하게 못할 수도 있어. 괜찮아. 우리 함께 하나씩 배워가는 거지. 준호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두 가정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양쪽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생신날 준호는 지은과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니는 손녀를 안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우리 손녀 보니까 다 잊어진다. 준호는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씩 변화를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것을. 장인어른 생신에도 빠짐없이 찾아뵀습니다. 지은의 부모님도 준호를 진짜 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갈등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명절 때 어디로 갈지, 누가 아이를 볼지 사소한 일로 의견이 부딪힐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호는 알았습니다. 중간에 선 사람의 역할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모두와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준호는 퇴근길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처럼 문 앞에서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지은이 아이를 안고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한테 전화 왔어.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오시고 싶으시대. 그래? 좋지. 우리 준비하자. 간단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뢰, 이해,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가정.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두 가정 사이에 선다는 것은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가정 모두를 사랑하되 자신이 만든 가정을 중심에 두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부모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를 키운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아이가 독립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바라는 최고의 성공이라는 것을. 저녁 식사 후 준호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오신다고요?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그래, 우리 손녀 보고 싶어서. 너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고 준호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도 준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거라는 것을. 완벽하지 않아도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두 가정 사이의 선 남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창작된 내용이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가정이 만나는 일이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완벽한 균형은 없습니다. 대신 진심을 다하는 균형은 있습니다. 누구의 편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편이 되되 자신이 만든 가정을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